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복사 1급 국가고시를 준비하시는 여러분, 오늘도 열심히 준비하셔서 그리고 최선을 다하셔서 여러분들의 꿈과 목표를 꼭 이루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자, 오늘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의 첫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우리가 사회복사 1급 국가고시를 시험을 치르시면서 첫 번째 보는 과목 중에 첫 번째 영역이죠. 그러니까 처음 시작하는 과목 영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실 이 과목에서 점수가 좀 잘 나와 주셔야 그래야 여러분들 그 전체적인 시험의 리듬에서 이렇게 선제를 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좀 공부를 해 주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고 중요한 부분들 위주로 해서 이렇게 좀 공략적으로 공부를 하시게 되면은 충분히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이라고 하는 과목입니다. 자, 우리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이라는 건 도대체 뭘까요? 우리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 실천의 대상으로서 누구를 대상으로 합니까? 자, 인간을 사회복지 실천의 대상으로 하고 있죠. 예, 뭐 인간 외에 다른 것들을 사회복지 실천 대상으로 하고 있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죠? 그 인간을 구분했었을 때 뭐 일반적으로 개인을 대상으로 하거나 또는 뭐 집단을 대상으로 할 수도 있고 또 가족을 대상으로도 할 수 있고 인간이 모여져 있는 이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회복지 실천의 대상별 구분을 나눈다면 이제 개인, 가족, 집단, 지역사회 이렇게 구분을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뭔가요? 인간 하나나 또는 인간들의 집합체를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 실천의 대상으로 다루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지사는 뭘 해야 됩니까? 인간에 대해서 잘 알아야만 하겠죠. 인간을 모르고서 사회복지 실천을 한다? 그것처럼 거짓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사회복지 실천을 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작업은 바로 무엇이냐? 인간을 아는 것입니다. 사람이 도대체 뭘까? 사회복지사의 실천 대상인 인간이 도대체 무엇일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이해하고 또 거기에 대한 지식들을 알고 있어야만 제대로 된 사회복지 실천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이라고 하는 과목은 뭐냐면은 그런 인간 그리고 그 인간이 행하는 행동, 그렇죠. 행동의 변수, 즉 행동의 원인이 되어지는 것들, 행동의 요인이 되어지는 것들을 주로 사회 환경, 즉 환경적인 요인을 중심으로 해서 공부하고 알아보는 것이 바로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이라고 하는 과목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인간 행동은 왜 이루어질까? 사람마다 모두 행동이 틀립니다. 그렇죠? 어떤 조건 하에서 그 사람이 거기에 대응하는 행동들은 전부 다 틀려요. 그렇죠?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사는 모습이 전부 다 틀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느 한 사람도 똑같은 인생, 똑같은 모습으로 사는 사람은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 다양함의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 그거를 주로 이 환경적인 요인 쪽으로 이해해서 알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린 여기서 대단히 중요한 걸 공부하실 건데 뭐냐면 인간 행동의 요인이 되는 것들, 인간 행동의 어떤 방향을 잡아주는 두 가지 요소를 공부할 겁니다. 그게 바로 유전과 환경이라는 거예요. 뭐예요, 여러분? 유전과 환경. 따라봅시다. 유전과 환경. 유전과 환경 둘 다 뭐다? 인간 행동을 결정짓고 인간 행동을 만들어내는데 일종의 변수 역할을 하더라.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 그 중에서 우리는 환경에 대해서 좀 체계적으로 좀 알아보자. 이 환경적인 요인들이 사회복지 실천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요인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개념으로 생각하셔야 되냐면 유전과 환경을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한 개체, 한 인간이 있었을 때 이 인간에게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서 이 인간의 내적 요인, 인간의 내적, 내부, 이 내 안에서 벌어지는 요인들, 그걸 통해서 어떤 영향을 받는다 했었을 때 우린 그것을 뭐라고 한다? 유전이라고 하고, 그렇죠? 반대로 한 인간이 있으면은 인간의 바깥에서, 이 바깥에서 영향을 주는 것을, 그래서 어떤 변화,
또는 인간의 성장, 성숙 뭐 이런 다양한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들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환경이라고 하고 이 환경과 동일어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사회라고 하더라. 이해되죠? 환경 이퀄 사회라고 하는 용어를 쓰고 이건 인간 밖에서 한 인간 밖에서 이 인간에게 영향을 주는 요인이라 생각하시면 되고 유전이라는 것은 인간 내부적, 인간 내적인 부분,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내적인 부분으로서 인간에게 변화를 주는 것들을 우린 유전적 요인이라고 얘기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인간 행동을 만들어내고 인간 행동의 다양성을 이끌어내는 것들은 이런 유전과 환경, 즉 인간의 내적 요인과 그리고 외적 요인으로 구성되어져 있다. 이거 여러분 기억을 해 두십시오. 그 중에서 이제 보시면은 우린 인간 행동과 사회 환경을 앞으로 본격적으로 공부할 텐데 이 과목은 크게 총 3개 덩어리로 구성되어져 있어요. 챕터가 3개다. 크게. 자, 어떤 거냐? 첫 번째가 성격 이론이다. 자, 뭐라고요, 여러분? 따라해봅시다. 성격 이론. 따라해봅시다. 성격 이론. 두 번째가 뭐다? 발달 이론이다. 세 번째가 체계 이론이다. 자, 인간 행동과 사회 환경은 뭐다? 이렇게 3가지의 큰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봅니다. 성격 이론, 발달 이론, 체계 이론. 자, 성격 이론이라는 건 도대체 뭐냐? 자, 인간 성격의 다양성, 사람마다 성격 다 틀리잖아요. 그 성격이 뭘 만들어냅니까? 인간의 다양한 행동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렇죠? 이해되시죠? 어떤 얘기인지. 여기서 성격 같으신 분 없을 거란 말이에요. 다 성격이 틀립니다. 그렇죠? 자, 그때 그 인간의 성격의 다양성의 원인이 뭐냐? 왜 인간은 그렇게 다양한 형태의 성격을 갖고 성격 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느냐? 다 같느냐? 다 틀리느냐? 다 다르냐? 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이론이 바로 성격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성격 이론의 핵심 바로 뭐다? 인간의 뭘 보겠다? 다양성을 보겠다는 거예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다양성 그리고 복잡성 이런 것들을 보는 것이 바로 성격 이론이다. 우린 성격 이론을 공부하면서 뭘 공부하냐면은 이런 다양성의 원인을 제시했던 학자들에 대한 얘기를 쫙 공부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 크게 정신 역동 이론가들을 공부할 것이고, 자, 두 번째가 행동주의 이론가들, 예, 그 다음에 인본주의 이론. 이렇게 큰 덩어리로 3개를 공부할 겁니다. 다시 한번 뭐라고요? 정신역동, 행동주의, 인본주의. 다시 한번 정신역동, 행동주의, 인본주의 외우셔야 돼요. 머릿속에 이 틀이 들어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신역동 이론가 가운데서는 이제 프로이트의 정신분석 이론, 그 다음에 에릭슨의 심리사회 이론, 그렇죠? 그 다음에 칼 구스타프 융의 분석심리 이론, 마지막으로 아들러라고 하는 사람의 개인심리 이론 공부를 하실 거예요. 그 학자들마다 다 인간 성격의 다양성, 왜 인간은 이렇게 다 다른 성격을 갖고 있지에 대한 자기만의 이론들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이제 행동주의 안에서 우리가 스키너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스키너의 조작적 조건화 이론, 그 다음에 반두라의 사회학습 이론이라는 것도 공부하시게 될 겁니다. 그 외에 인지 이론가들에 대한 얘기 해갖고 콜버그나 또는 삐아제 얘기를 조금 더 공부하시게 될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인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 학자들 누굴 공부하느냐? 매슬로우의 욕구위계 이론이라는 거 공부하시고 칼 로저스라고 하는 사람의 현상학적 이론이라는 것까지 공부를 하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 어떤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 학자들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학자들마다 인간 성격이 다 다르고 다양한 것에 대해서 자기만의 분석 방법, 자기만의 이론을 제시를 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해 두십시오. 반면에 이 발달 이론이라는 것은 인간에 있어서의 뭘 보겠다? 보편성을 보겠다는 거예요. 자, 모든 사람들이 가만히 보면 일정한 어떤 규칙과 그리고 정해져 있는 체계 틀 안에서 발달을 합니다. 무슨 소리예요? 태아기 때 엄마 뱃속에 있었을 때는 몇 주 동안 엄마 뱃속에 있다가 출산을 하게 되죠.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보편적인 그런 인생의 어떤 삶의 틀이죠. 삶의
어떤 양식, 방식에 의해서 그렇게 태어나게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리고 아동기가 됐었을 때도 일반적인 보편적 발달의 특성이 있고, 청소년기가 됐었을 때도 또 어떤 일정한 특성을 갖고 있고, 또 중장년기가 됐었을 때도 특성이 있고, 노년기가 됐었을 때도 다 어떻게 보편적인 특성을 보여지게 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면 이 발달 이론이라는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보편성에 초점을 두어서 인간을 이해하는 이론이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뭘 공부를 하느냐? 엄마 뱃속에 있는 태아기서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각각의 순서, 그래서 영아기, 유아기, 그 다음에 아동기, 그리고 청소년기, 그리고 청년기, 중년기, 그리고 노년기까지 이르는, 그리고 맨 끝에 어떻게 다 죽을 수밖에 없죠. 이 사망에 이르는 이 전체적인 프로세스 안에서, 이 과정 안에서 어떻게 인간의 보편성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발달 이론이라는 것이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자, 마지막으로 체계 이론은, 자, 봐요. 인간 행동과 사회 환경이라고 얘기했는데, 자, 인간 행동의 가장 중요한 변수로서 뭐 유전하고 환경 다 있지만은 사회복지 실천적 관점에서 보면은 환경적 변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둘 다 중요합니다. 그중에 환경적 변수, 즉 인간 외적에 있는 변수가 굉장히 중요해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한 클라이언트가 있다고 한다면 이 클라이언트 밖에서 이 클라이언트를 원조해 주는 사회복지사 역시도 클라이언트 입장에서 본다면 바로 뭐죠? 바깥에 있는 환경이 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사회복지사도 클라이언트 입장에서 보면 뭐라고요? 다시 한번 얘기해서 환경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환경이에요, 환경. 사회 환경이라고요. 클라이언트 입장에서 본다면. 이해되시죠? 그것이 어떻게 클라이언트를 원조시키고 클라이언트를 변화시키고 클라이언트의 욕구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역할을 감당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 우리 체계 이론이라는 거 공부할 텐데 이 체계 이론이라는 건 뭐냐면은 자, 환경 속에 있는 인간. 다시 한번 뭐라고요? 예. 환경 속에 있는 인간에 대해서 초점을 두고 공부하는 그러니까 연구하고 그 이론을 공부하는 것이 바로 체계 이론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체계 이론이라고 하는 얘기가 등장하면 환경 얘기가 나오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체계 이론 가운데서 보통 가족 체계, 그렇죠? 그 다음에 집단 체계, 그 다음에 조직 체계, 지역사회,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문화 체계까지, 문화도 체계입니다. 이런 체계들에 대해서 우리가 쭉 공부를 해 보게 될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이란 저 과목이 뜻하는 것은 인간, 즉 사회복지사의 실천의 유일한 대상, 그렇죠? 대상인 인간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이다. 특히 인간 행동이 발생되는 다양한 변수들, 그렇죠? 인간 행동을 유발시키는, 인간 행동의 각각의 다른 행동들을 유발시키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그 변수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눴는데 유전과 환경이라고 하는 변수로 나누었다. 그렇죠?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은 이렇게 크게 세 가지 덩어리로 되어져 있다. 성격이론, 발달이론, 체계이론으로 되어져 있고, 성격이론은 주로 인간의 무엇을 보더라? 다양성의 원인을 찾는 데 초점을 뒀더라. 인간 성격의 다양성의 원인을 찾는 데 초점을 두고, 그래서 크게 어떻게 학자들의 이야기를 공부할 것인데, 그래서 정신역동이론, 행동주의론, 인본주의 이론이라고 하는 세 개 큰 영역을 갖고서 공부를 할 것이고, 발달 이론이라는 것은 오히려 인간의 보편성에 초점을 두었다. 그렇죠. 각 발달 스테이지, 즉 단계별로 인간 발달에는 참으로 보편한 것들이 있다. 즉 모든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경험하고 보편적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다. 그것을 공부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태아기서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사망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에 대해서 각 단계별로 공부를 할 것이고,
자, 체계 이론은 뭐 공부하느냐? 인간 행동의 중요한 변수로서 유전과 환경이 있지만 그 중에서 사회복지사가 더욱더 관찰하고 중심적으로 볼 것은 뭐다? 사회 및 환경, 즉 인간의 외적 요인이다. 그것에 대해서 제대로 공부하기 위해서 체계 이론이라고 하는 것을 공부하는데 이 체계 이론에서는 뭐다? 환경 속의 인간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인간을 이해해서 보려고 하더라.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체계를 가족이나 집단, 조직, 지역사회, 그 다음에 문화까지 각 체계를 가지고 공부하더라. 이해되시죠? 자, 여기까지 여러분 머릿속에다 꼭꼭 담아 두셔야 되고요. 자, 우리 교재를 보시면은 꼭 교재 정리를 좀 해드릴 테니까 잘 보세요. 첫 번째 챕터에서 인간 행동 발달과 사회복지 해서 인간 발달에 대한 얘기들이 등장을 해요. 그리고 나서 인간 행동에 대한 주요 이론 해가지고 정신 역동 이론이라는 것이 등장하거든요. 이게 이제 성격 이론입니다. 성격 이론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발달 이론에 대한 개요가 먼저 나오고 나서 정신 역동 이론이라고 하는 이 성격 이론이 나와주는 것이 아니라 이 발달 이론은 사실 어디하고 연관시키셔야 되냐면은 쭉 넘어가셔서 우리 교재에 두 번째 챕터 인간의 성장과 발달을 공부하시면서 이게 발달 이론에 관한 얘기거든요. 발달 이론. 그러니까 이 발달 이론의 전제, 이 기초적인 내용을 공부하시기 위해서 첫 번째 챕터를 사실 공부하셔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챕터의 발달에 대한 개요에 대해서. 그렇죠? 그런 순서대로 사실 책이 좀 정리되어 있었으면 참 좋은데 그렇질 않아서 일단은 교재 순서대로 제가 맞춰서 가겠습니다. 이해되시죠? 대신에 여러분들은 아하, 영역이 이렇게 세 가지가 있구나. 그래서 우리 교재에서는 발달 이론에 대한 기초 얘기 살짝 하고 그 다음에 바로 성격 이론으로 넘어가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성격 이론 다 끝나요. 학자들 얘기 다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발달 이론 공부하고 그리고 이제 체계 이론 공부하더라. 이렇게 정리를 좀 해 주십시오. 자, 교재 보겠습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교재 안으로 있는 내용 볼 거예요. 지금부터 잘 들으시고 여러분들 주의할 것들, 제가 강조하는 것들 잘 체크해 두십시오.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은 좋은 점수 얻을 수 있는 과목입니다. 자, 보시면은 인간 발달에 의해 우리 사회복지사가 인간을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 자, 그 전제들을 공부하는 겁니다. 첫 번째가 전생의 발달적 관점으로 이해해라. 뭐라고요? 전생의 발달적 관점으로 이해해라. 인간을 이해하는 방법 첫 번째, 그의 생애 전체를 다 발달이라고 보아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발달이라고 하는 용어에 대한 뉘앙스가 어떻습니까? 뭔가 좀 좋아지고, 그렇죠. 개선되어지고 이렇게 생각되어지지 않으세요? 발달이라는 말이. 그런데 우리가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특히 이제 심리학이라고 하는 과목 안에서 발달이라고 하는 얘기는 전혀 그런 뜻이 아닙니다. 꼭 좋아지고 개선되어지는 것만 나타내는 것이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재를 보시면 인간 발달은 신체, 심리, 사회, 정서적 요인들 상호작용에 따라서 밑줄 긋습니다. 출생에서 어디까지? 사망에 이르기까지. 즉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의 전 과정을 다 발달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어떤 얘기인지. 그리고 전생에 걸쳐 나가는 질서정연하고 연속적인 것. 지금 말씀드렸던 어떤 보편적인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다 경험하는 것들. 자, 그래서 밑줄 긋습니다. 상승적, 그 다음에 퇴행적. 이게 시험에 잘 나와요. 퇴행적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똑같은 말이 하강적입니다. 그러니까 상승적, 좋아지는 것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어린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서 점점점 덩치도 커지고 키도 커지고 그렇죠. 몸무게도 많아지고 근육도 생기고 인지기능도 발달되어지고 그렇죠. 이런 상승적인 것뿐만 아니라 이제 중년기 이후서부터 사람들은 어떻게 신체적으로 노화가 본격화 급속화되기 시작합니다. 눈이 어두워지고 허리가 굽고 병이 들고 면역력이 떨어지고 이런 과정들,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한다? 하강적, 퇴행적 발달이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 역시도 발달이라고 본다. 그래서 다시 한번 상승적, 퇴행적인 것 전부 다 발달이다. 자, 따라서 인간 발달은 인간 행동 양식의 전체적인 맥락에서 분석되어져야 되고, 자, 인간 성격 및 부적응 행동에 대해서 이해한다. 자, 인간 발달에 대한 이론은 개인의 발달을 그가 처한 상황 및 관계 맥락에서 이해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자, 개인에게 나타나는 이상 행동이 뭐죠? 비정상적인 행동을 얘기하는 거죠. 부적응 행동을 뭘로 봤다? 환경과의 상호작용 관점에서 다차원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하였다. 무슨 소리냐? 사회복지 실천가들, 사회복지사가 인간 발달에 대해서 이해를 할 때 더욱더 관심을 둬야 되는 분야가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회복지사한테 찾아오는, 의뢰하는, 원조를 원해서 오는 클라이언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뭐 행복하고 편하고 즐겁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정상적인 분들이 아닙니다. 오늘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상 행동을 보이거나 또는 부적응적 행동을 보이고 계신 분들이 사회복지사한테 찾아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어려운 상황에 계신 분들, 욕구나 문제가 많으신 분들이 찾아오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떻게 이상 행동을, 즉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거나 또는 환경에 적응하지 못한 부적응적인 분들이 사회복지사를 찾아오는 것이죠. 이해가 됩니까? 자, 그래서 사회복지사 주변에는 어떤 분들이 모여듭니까? 그런 분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모든 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들 가보세요. 사회복지시설들 가보시면은 어렵고 힘드신 분들, 다시 한번 교재 내용대로 한다면 비정상적이시고, 그렇죠? 역기능적이신 분들이 어떻게 모이시죠? 그런 분들을 원조해 줘서 그분들의 욕구나 문제를 해결시켜 주는 게 바로 사회복지사의 역할이 되겠죠. 이해됩니까? 그럼 복지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어떻게 이상행동이나 또는 부적응적 행동에 대해서 더욱더 관심을 갖되 어떤 관점을 갖고 봐라. 자, 환경 속에 있는 인간, 즉 환경이 그 부적응적 행동, 즉 이상적 행동이나 부적응이라고 하는 데에서 원인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것들을 치료하고 고쳐줄 수 있는, 즉 변화시킬 수 있는 어떻게 원동력이 되어줄 수 있다는 것까지 여러분 기억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번에 있는 얘기는 뭐다? 환경 속의 인간적 관점으로 여러분들의 클라이언트를 이해하라, 이런 뜻이에요. 인간 발달의 변화, 양상에 대한 이해. 인간 발달의 변화는 양적인 거, 질적인 거, 상승적, 하강적. 자, 양적인 것은 크기나 질량이 변화가 됩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린 예처럼 아이가 태어나서 근육이 붙고 키가 크고 몸무게가 늘어나고, 이게 양적인 변화죠. 반면에 질적인 변화라는 것은 본질 또는 구조가 변화돼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 심리적인 거죠. 심리적인 거. 그래서 심리 상태가 어렸을 때 심리 상태, 아동기 때 심리 상태와 청년기 때, 청소년기 때 심리 상태, 중년기 때, 노년기 때 각각의 심리 상태가 전부 다 틀리죠. 그걸 우리는 질적 변화라고 얘기하고, 상승적 변화라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좋아지는 거, 하강적 변화, 나빠지는 거. 하강적 변화 다른 말로 뭐라고 해? 퇴행적 변화. 정리됐습니까? 자, 단계적 발달의 양상에 대한 이해. 인간 발달은 전생애를 통해 다양한 영역에서 나타나지만 이는 각 발달 단계별로 유의미한 변화를 보이는 영역이 있다. 이게 무슨 뜻이죠? 자, 보편적인 성향을 단계별로 보인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언어 발달은 중년기나 노년기보다 유아기나 아동기에 더 잘 되어진다. 뭐 이런 것들이죠. 자, 그 다음에 인간 발달의 기본 전제 들였다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보시면 인간은 전체로서 이해되어야 된다. 앞에서 공부했죠. 인간 발달은 모체 내 수태되는 순간서부터 죽음에 이르는 순간까지. 그러니까 바로 뭐예요? 우리 교재 나와 있는 것처럼 출생에서 사망까지. 그렇죠. 전 인생 과정에 걸쳐 일어나는 모든 변화를 포함한다. 여기서의 모든 변화는 뭐다? 상승적 변화, 하강적 변화까지 다 포함된다. 그 얘기예요. 인간의 삶은 시간에 따라 진행되면서 지속성과 변화의 양상을 보이고, 인간의 발달과 행동은 그가 처한 상황이나 인간관계, 그가 처해 있는 상황이나 인간관계, 그게 전부 뭐죠? 그게 뭐예요? 환경이죠. 그렇죠.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야? 환경이라고 하는 맥락 안에서 분석되어져야 된다. 사회, 환경 똑같은 말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에서 이 사회환경이라는 꼬리가 이 과목 안에 뒤에 딱하니 붙어 있는 거예요. 지금 중요하기 때문에. 자, 인간 발달의 원리 시험 문제에 100% 나옵니다. 아주 100% 나오니까 여러분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인간 발달의 원리라는 것은 뭐냐? 지금 발달 이론은 인간의 보편성을 찾고자 하는 거였었잖아요. 도대체 그 보편성이라는 게 뭘까? 인간 발달에는 이러한 보편성이 있어. 모든 인간들은 이러한 보편성을 갖고 각각의 발달 단계에서 발달하고 있어. 그 얘기예요. 자, 보시면 일정한 순서와 방향성이 있다. 뭐가 있다고요? 일정한 순서와 방향성이 있다. 시험에 잘 나옵니다. 이거를 전체를 다 머릿속에 담으셔야 돼. 자, 어떻게? 상부에서 하부로. 시험 문제 나올 때는 이걸 뒤집어 놓고 하부에서 상부로 이렇게 나와요. 그럼 틀린 거야. 상부에서 하부로. 자, 아이가 태어날 때는 머리통이 크게 태어납니다. 그죠? 머리가 몸 전체에 비해서 크죠.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가면서 어떻게 머리의 비율이 점점 작아지죠. 그렇죠? 예, 그렇죠, 여러분. 그게 상부에서 하부로. 중심에서 말초 부위로. 중심에서 말초라는 것은 자, 사람의 몸 중심에는 뭐가 있습니까? 보통 호흡기관들, 그 다음에 소화기관들이 몰려져 있죠. 그러니까 장기들이 이 안에 있는 거예요. 태어날 때는 숨 쉬어야 되니까, 그리고 젖 먹는 거 소화시켜야 되니까 그런 기능들을 갖고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태어나자부터 어떻게 숨도 쉴 수 있고, 그 다음에 소화도 할 수 있잖아요. 먹는 거. 그리고 소화를 통해서 결국 배설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아이가 자라나면서 어떻게 되나요? 이제 손도 움직이고, 다리도 움직이고, 팔도 움직이고, 나중에 손가락도 움직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중심에서 어떻게 말초 부위로. 이해되십니까? 자, 그렇게 발달되어진다. 순서 기억하시고. 전체 활동에서 특수 활동으로. 이게 시험에 나올 때는 전체 운동에서 특수 운동으로라고도 나와요. 뭐냐? 아이가 태어나면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 하는 것은 떼굴떼굴 굴러다니죠. 몸 전체를 가지고서 굴러다니를 합니다. 그러니까 전체 운동을 하는 거죠. 이제 커가면서 어떻게 특수 활동, 아주 뭔가에 세밀하고 그렇죠. 복잡한 활동들을 할 수 있죠. 손가락을 갖고 무엇인가를 만든다든가 조작한다든가. 그렇죠. 여러분 세 가지 상부에서 하부, 중심에서 말초, 그렇죠. 그 다음에 전체에서 특수.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시험에 꼭 나옵니다. 자, 연속성이 있다. 자, 발달은 출생에서부터 사망까지 이루어지는 그 시간 동안에 쉬지 않고 계속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발달은 전성애를 통해서 계속되어지고, 그러나 각각의 발달 단계별로 발달 속도가 같은 것은 아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영유아기 때는 어떻습니까? 아이가 하루하루가 틀려지게 크죠. 그렇죠. 쑥쑥 커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때를 제1차 급등 성장기라고 해요. 그런데 그 시기 넘어가고 나면 아동기 때는 조금 성장이 멈춰지죠. 그러다가 청소년기 때 들어서면 다시 또 어떻습니까? 막 1년에 키가 5cm, 10cm씩 자라나죠. 좀 뭐냐? 일생을 통해서 계속 발달을 하고 있지만, 하지만 그 속도는 각 발달 단계별로 틀리다. 그것을 우리는 연속성이라고 얘기하고, 유전과 환경의 상호작용 별표 500개 칩시다. 시험에 반드시 나와요. 뭐냐? 발달은 유전적인 거, 그리고 환경의 상호작용으로 진행되어진다. 자, 시험에 나올 때 뭐라고 나오느냐? 유전이 환경보다 더 중요하다. 또는 환경이 유전보다 더 중요하다. 맞아요, 틀려요? 틀립니다. 유전과 환경 다 중요하다. 이해되시죠? 개인차가 존재한다. 그래서 발달에는 개인차가 존재하므로 발달의 속도나 진행 정도가 동일하지 않고, 자, 분화와 통합의 과정이다. 발달은 분화와 통합의 과정. 흩어져 있는 것 같지만 그것이 모여서 하나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자, 점성 원리 밑에다가 사람 이름 하나 씁시다. 에릭슨. 뭐요? 에릭슨. 우리가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정신역동 이론가들 중에서 심리사회 이론을 얘기했던 학자가 바로 에릭슨인데, 이 에릭슨은 점성 원리라고 하는 얘기를 해요.
점성 원리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점진적으로 이룰 성입니다. 점진적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얘기죠. 뭐냐? 발달은 기존의 기초 위에서 다음의 발달이 이루어지며 첨성 원리가 적용된다. 무슨 소리죠? 한 단계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그 위에 다음 발달 단계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면 애가 딱 태어나자마자부터 걸을 수는 없는 거죠. 예, 태어나면 뭐 해야 됩니까? 먼저는 몸으로 떼굴떼굴 굴러다니다가 그 다음부터 어떻게 기다가 그렇죠? 그 다음에 무언가 붙잡고 걷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걷는 거죠. 예. 한꺼번에 모든 발달 과업을 한 번에 수행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사람은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점성 원리는 기존의 기초 위에서 그리고 어떻게 다음 발달 이루어진다. 이거 강조하고 이거 얘기했던 학자 누구라고? 에릭슨 기억합시다. 결정적 시기가 존재한다. 신체 심리 발달에는 발달이 가장 용이하게 이루어지는 시기가 있는데 그것을 우린 뭐라고 한다? 결정적 시기라고 하더라. 자, 시험에 100% 나옵니다. 꼭 기억을 해 두시고 나머지 내용들 다음 시간에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실만 하신가요? 우리 인간 행동과 사용계획 큰 틀을 잡읍시다. 그리고 제 수업에 여러분 집중해 주십시오.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우리 좋은 점수 얻을 수 있는 영역입니다. 과목입니다. 자, 열심히 공부해서 꼭 꿈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함께 해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 또 행복한 모습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